환자들이 생기는 서퍼스 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많이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자극을 많이 준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척추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사무직인 환자가 갑자기 벤치프레스를 하러 간다든지 사무직인 환자가 갑자기 골프 테니스를 치러 간다든지 할 때 갑작스런 디스크성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예요. 척추의 가동 범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척추 가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안에 있는 신경이 가동 범위가 점점 좁아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유연하신 분들보다 증상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염좌하고 디스크의 초기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물론 급성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거나 보행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반에 증상이 경미하게 올 때에는 증상이 약간 단순 염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염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방향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의 어떤 위치에 따르는 변동성이 없는데 허리 디스크의 특징은 모션 릴레이티드 페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바꿀 때 누웠다 돌아 누울 때 이렇게 자세에 따르는 변동성에 보이는 요통 양상을 보이는 게 아주 특징적 소견이에요.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초기 시그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쓰림에서 약간 위험으로 넘어가는 초기 사인 같은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이꼴 허리 삔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 삔증은 요추의 근육 부위 염좌이기 때문에 재발되지가 않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연 경우가 달라요.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디스크의 퇴행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협착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두세 번 이상의 디스크가 여러 번 터졌다 흡수됐다를 반복해야 협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계 증상은 세 가지 섹션이 있어요. 감각 증상이 있고요, 운동신경이 있고 반사신경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를 대소변을 막 못 볼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런 환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운동마비가 오는 환자까지는 꽤 있어요. 그냥 크게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팔의 힘이 중력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중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때부터가 운동 단계가 많이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운동 마비로 진행할 수가 있고 반사신경 증상도 초래할 수 있어요. 협착증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협착이 생기면 허리에 요통밖에는 없어요. 근데 증상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허리에서 엉치로,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저림증이 생겨요. 거기서 조금 더 만약에 심해지면 보행장애가 오기 때문에 걷기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신경학적 파행이라고 부르는 협착증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아주 갑자기 대단히 아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감각이 둔화되거나 남의 살 같은 이상 감각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좀 빨리 오는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각이 둔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내방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치료율이 떨어집니다. 디스크는 이 환자가 선천적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주사 치료로 굉장히 잘 나아요. 실제 이제 시술을 할 때 이 병변 부위에다 직접 주사 치료를 한다면 디스크의 치료율은 한 90%? 그런데 이 디스크나 협착증이 마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디에 생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3마디 이상이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주사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 제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만성 염증화가 되면서 신경통이 남게 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마디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환자가 협착증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면 신경통로의 염증 제거를 하고 신경통로를 좀 넓혀주는 펜시술이라고 하는 시술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척추 안쪽으로 저희가 신경관을 삽입을 해서 신경마디의 염증을 제대로 제거를 다 액티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염증 제거를 싹 다 해서 나중에 신경 부종이 줄 때까지를 거의 한 3주에서 3개월 정도를 보게 되는데 여러 마디에서 있는 환자라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이 많이 되셨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시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말씀드렸던 선천적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척추의 협착증 때문에
신경관이 좁게 태어나는 거예요. 선천적 협착증을 가진 환자는 사실 평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경계 증상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거는 질환 관리하시는 방법을 병원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대에서 40세 전에 오시는 허리 환자 중에 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신데, 일부 환자분들이 척추의 분리증이라든지 전방전이증과 같은 구조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환자임에도 앉으면 꼬리뼈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성 요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는 생각보다 오래 앉지 못해요가 주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꼭 저리거나 운동마비로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앉지 못하고 회의 생활에 불편해서 병원에 왔어요. 이런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런 환자들 중에 생각보다 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척추는 무조건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살 정도가 되면서부터 디스크의 퇴행 변화를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경미한 통증이긴 하지만 제가 증상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퇴행 변화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퇴행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폐경이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빠른 퇴행의 시그널이 돼요. 남자 환자분들도 사무직인 경우에 있어서는 40대부터 경미한 퇴행 변화가 생기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50대 이후부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질병의 유병률이 올라가요. 그때가 검진 포인트예요. 내과적으로는 우리가 40대가 넘으면 직장 검진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그냥 내시경을 해봐라, 이거는 검사해봐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척추 관절은 그런 기준 없어요. 시그널이 이상하다,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검사를 통해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핑이 잘 안 돼 계시면 나중에 질환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퇴행성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 불편감이 생기게 되는데, 질병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된 환자들일수록 치료가 잘 되고 예후도 좋고 만족도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는 40대와 50대에는 적절한 척추 검진이나 관절 검진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치료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무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몸과 마음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정신도 병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저는 진료를 보시거나 치료에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치료를 볼 때 잘 따라오시고 잘 웃으시는 분들이 치료율이 확실히 좋으시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유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플렉서블하게, 사고도 유연하게, 몸도 말랑말랑하게, 유연한 사고, 유연한 몸 계속 유지하다 보면 실제 80이 돼도 40, 50대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몸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정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도 좀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사고하고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